PDRN 기반 재생 및 항통증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PDRN이라고 하는 그 통증 주사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재생하고 항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그 주사제가 많이 그 지금 이런 통증 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같이 시너지를 주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메디컬 푸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개발 전략은 1차적으로는 통증을 개선하는 거고 통증의 또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종이 계속 있는 부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부종이 생겼다라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염증 세포가 모이게 되면 이런 부종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종이 빠져야지 이게 염증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염증에 효과적으로 따라주는 거고 염증을 없애는 또 항산화 기능이 같이 가야 되고 그 과정은 또 상처 치유 효과하고 딱 연결돼 있고 이게 사실은 다 한 가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염증이 수반된 통증이 거의 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그런 제품 전략을 저희들이 한번 구축해봤습니다. 통증의 유형에는 뭐 이제 복부 이제 우리가 장에 어떤 그 염증이 생겨서라든가 뭐 이런 복부에 있는 통증들이 있고 염증에 의한 통증도 있고 이제 암이 걸렸을 때에 이런 그 오는 그 암 환자들이 오는 그 극심한 그 통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 그염 같은 거 그런 그 특히 신경 통증이 상당히 좀 심하죠. 쉽게 낫지도 않고 신경 통증 같은 게 있고 이제 관절염 같이 이런 마찰제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통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염 같은 거 그 다음에 3차 신경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 경련에 의한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근육이 이제 아파서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제품에서 해결하는 그 경구용 보조제로서 제품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대한 포뮬라를 저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그 제품의 그 포뮬라 기반의 특성을 보면 1차적으로는 PDRN 기반 상처 치료. PDRN이라는 게 뭐냐면 핵산 물질이라는 거예요. 핵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물질을 그 정제를 해서 주사제의 효과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건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고 이 PDRN이 어떻게 해서 항통증 효과나 이 재생 효과를 주는 그 효과가 뭐냐 그 타겟이 보면 아데노신 리셉터 A2A 에고니스트로서 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데노신 리셉터 에고니스트를 통한 그 항통증 효과가 이 PDRN의 메인 그 펑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자체 기술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 프로테이즈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2라고 하는 파2라고 하는 이 그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통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많이 와요.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안타고니스트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고니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서 PDRN을 좀 더 강화시키고 통증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특히 신경 통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엘린 그 쉘스라고 하는 그 미엘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벗겨지게 되면 이게 통증의 또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신경 통증 같은 경우에 그 미엘린이 덮개가 막이 다시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PDRN이 이제 바이타민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이게 돼서
해서 저희가 포뮬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이제 경련이라든가 이제 근육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노제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상처 치유라든가 수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많이 이제 상처 치유가 될 때는 그 그로스 팩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IGF-1 같은 이런 그로스 팩터들이 상처 치유 효과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연이 이제 면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그 아나볼리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오토 데브리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이제 그 상처 껍질이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자동으로 이제 제거되고 감염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의 증식을 해줘서 아연이 상처 치료하는데 사실 많이 쓰이죠. 근데 우리 연고 같은데 보면 그 징크옥사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징크옥사이드나 이런 오랄을 먹었을 때는 그 효과들이 상대적으로 반감되는데 이 징크는 일반 징크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일반 그 징크옥사이드보다 훨씬 더 기능을 높이고 효과를 이제 높이는 그런 저희가 아연을 여기에 이제 처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운드 힐링 쪽에서는 아까 이제 IGF-1 같은 이제 그로스 팩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퓨리너직 리셉터들이 상처 치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타겟별로 거기에 맞는 소재를 넣어서 경구이면서도 효과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타겟을 보면 아까 이제 파트라고 하는 프로테이스 액티베이트 리셉터 같은 경우는 비세랄 복부 뭐 통증이라든가 염증 통증들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캔서 페인도 되고 신경염 같은 거 뭐 다양한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같은 디지라든가 만성 우리가 건조 피부에서는 이렇게 가려움증 있죠. 이런 데도 이제 파투의 타겟이 효과를 준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비타민들이죠. 비타민 B1이나 B6나 B12 같은 것들이 이 페인, 특히 페리페럴의 뉴로패시 신경 통증 같은 거에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신경 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경을 보호해 주는데 이런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도 우리가 적절하게 쓰면 그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PDRN의 주 메인 타겟 중에 아데노신 리셉터 타겟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말초 신경 쪽에 이제 통증을 말초 기관들의 이런 통증을 없애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 면역 세포를 조절을 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통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페인 시그널링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염증 제거에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데노신 리셉터를 타겟팅하게 되면 우리 카페인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PDRN 같은 이런 거를 드실 때는 커피를 드게 되면 이렇게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아예 커피를 이거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자제를 하거나 녹차라든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거를 복용하거나 이제 주사할 때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데노신 리셉터 이 타겟은 그 젠더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젠더에 의한 이펙트가 이 부분에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우리 PDRN이 이제 주사제나 이제 경구제로 했을 때에 좀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다양한 다른 타겟들, 파투라든가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겟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히려 그 PDRN만이 단독으로 했을 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이 기술에다가 저희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PDRN이나 다른
그 타겟 에피커시에 대한 자료들을 잠깐 좀 보게 되면 PDRN을 가지고 어디다가 했냐면 그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임상을 했을 때에 12주 정도 트리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스코어들이 플라시보 그룹에 대해서 훨씬 유의성 있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임상들이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창 같은 거에서도 PDRN이 효과가 좋다라고 그래서 4주 처리하고 난 다음에 PDRN에서 운드 사이즈라든가 푸시 스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된다.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PDRN 베이스 저희 이런 오랄 제품을 베이스로 한 연고 같은 거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상처나 이런 욕창 같은데 이제 주사도 놓지만 계속해서 발라주게 되면 훨씬 더 이런 효과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그 욕창에서의 그 효과가 이렇게 통계적 유의성 있게 실험군하고 대조군사에 아주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푸시 스코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논문이 이제 뭐냐면 실제 PDRN이 아데노신 리셉터 A2A 아고니스트로서 작용하는지를 그 당뇨에 의한 그 족부궤양 있죠. 거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성 있게 완전히 그 힐링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많이 유의성 있게 나온다. 8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팩터들에서도 효과가 좋다라는 걸 이제 보고를 했었고요. 실제 보니까 플라시보 대비해서 PDRN 썼을 때 힐링이 된 경우도 높아지고 에피셀리알 에어리어가 이제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런 운드 클로저가 어떤 타임에 따라서 완전히 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이제 개선되는 거, PDRN이 개선되는 걸 이제 보여준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콜라겐으로 유발한 그 일종의 자가면역 그 류마티스 같은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PDRN이 이제 어떻게 효과를 냈는가 보면 관절염 발생률 자체를 많이 이제 줄여주게 되고 그 인덱스도 이제 PDRN을 썼을 때 이제 줄여주게 되고 이런 사이토카인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이 다 PDRN을 썼을 때 이제 항염증 사이토카인들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낮춰주고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를 실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조직에서의 이제 히스토로지컬 그래서 PDRN의 이런 그 A2A라고 하는 아까 그 이제 아데노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썼을 때 이 효과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PDRN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효과가 좋지만 여기에 이런 그 PDRN과 DMPX라고 하는 안타고니스트를 쓰게 되면 그 이 효과가 다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이 타겟이 그 A2A라고 하는 아데노신 리셉터를 통해서 워킹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리너지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이제 저희가 주는 소재가 이제 애고니스트로서 쓰이는데 이게 운드 힐링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운드 힐링은 이런 스테이지 3일, 7일 뭐 주나 이제 월로 가면 이렇게 상처가 이런 호메오스테시스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처음에 오죠. 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이제 세포가 증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재생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실제 퓨리너지 리셉터가 그 운드 힐링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를 이제 실제 또 봤을 때 운드 클로저가 훨씬 더 빠르게 돼요. P2I2의 그 이런 그 퓨리너지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이제 잘 나오는 것 같고 P2I2라고 하는 리셉터를 아예 없애버렸을 때는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나타내고 저희가 이런 그 리셉터의 애고니스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이런 상처를 냈을 때 저희 물질이 상처를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회복시키는 세포가 마이그레이션이 빨리 되게 만들어서 효과를 낸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2라고 하는 거, 프로테이즈 액티베이티드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라티노 사이트에서 어떤 이제 효과를 주는가 보면 이렇게 이제 케라티노 사이트를 처리했을 때 파2 액티비티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파2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활성을 억제하는 게 이제 효과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런 STR이니까 소위 밀크 이제 그런 단백질들을 처리했더니 이 활성이 다 억제가 되죠. 농도 의존적으로 이렇게 억제돼서 파2의 활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안타고니스트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소재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2를 조절하는 것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그 실험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피크노제놀이 아까 크램이라든가 경련이라든가 이런 통증인데 실제 관절염 통증, 진행이나 통증 차단에 피크노제놀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속단 추출물인데 이게 그로스 팩터 쪽에 이제 연관돼 있는데 그로스 팩터를 썼을 때도 이런 연골의 성분에 이런 아나볼리즘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잘 보고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런 리셉터의 아고니스트 관련된 저희 관절 쪽에 이 실험들을 해봤는데 저희 거를 보니까 관절 부의 통증을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성 있게 회복을 시켜주고 기능의 장애도 효과를 보여줬고 이해학적 평가에서도 통계적 유의성 있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타겟들 하나하나와 그 특성들을 조합을 해서 경구용으로 했을 때에 이 통증과 상처 치유에 상당히 유의성 있게 효과가 나타날 거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